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나서는 날씨가 많이 소원해지고 이렇게 반팔 입는 사람이 보기가 드물어졌습니다. 저희 강연도 이제는 반환점을 오늘부터 도는데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요. 오늘 제 4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석근 선생님 사상을 너무 좋아해서 어,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미국까지 가면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여 평화학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어,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피스메이커를 교육하고 양성하면서 또 평화 통일 운동의 가장 최전선에서 하시는 정지석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제 4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략하게 정지석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지석 목사님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고요. 아일랜드 영국 우드블루 케이크 대학원에서 평화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YMCA 생명평화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세길 기독사회 문화원 원장으로도 지냈었고 현재는 국경성 평화학교 대표로 계십니다.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함께하고 또 통일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일하시고 있는 정지석 박사님에 대하여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국경선 평화학교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의 정신을 실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철원에서 국경선 평화학교 운동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국경선 평화학교 철원에 들어가서 국경선 평화학교를 하기까지 함 선생님과 관련돼서 저의 인생 속에 함 선생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10년째 살고 있는 그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 선생님의 만남을 이 국경선 평화학교 운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속에서 함 선생님의 정신 또 평화 통일에 대한 정신이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가, 정지석이라는 한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전체 그 뭐라고 할까요? 틀은 이제 저와 함 선생님의 만남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함 선생님과 국경선 평화학교의 만남,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함 선생님의 정신이 어떻게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현재 실천되고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의 실천 활동,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페이퍼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페이퍼를 되도록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또 준비한 PPT 또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명은 조금 더 부연해 가면서 약 한 50분 정도 이렇게 준비를 된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페이퍼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함석헌을 만나다. 1980년 4월 19일
함석헌 선생 초청 대전 시민강연회에서 사회자로서 저는 함석헌 선생을 가까이 만났습니다. 이미 제 대학생 신입생 시절에 함 선생님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어서 함 선생님에 대한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함 선생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함석헌은 하얀 수염과 한복, 하얀 고무신을 신고 저에게 아주 그때 지금도 잊지 않는 그 장면은 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함석헌이 아주 하얀 고무신 위에 하얀 버섯 신발 양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댄님을 아주 깡종하게 맸는데 그게 제가 옆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제 함 선생님 옆에서 시작하기 전에 눈에 띄었던 아주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함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었을 때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보니 저보다도 키가 조그맣고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함 선생님 연세가 80세네요.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때부터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유혈 운동 그것에 있는 그 사이였습니다. 수천 명 시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대전 시민회관에서 강연대 앞에 선 할아버지는 조용하면서도 그 특유의 칼칼한 목소리로 모여든 시민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웃고 박수치면서 호응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그때 함 선생님의 강연의 주된 흐름은 비폭력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함석헌을 만나다. 나는 아일랜드 평화 에큐메니컬 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오랜 역사적 갈등과 폭력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피폐해지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역사학, 신학, 정치학 이런 분야의 학자들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주요 세력은 또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카톨릭과 장로교라는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또 비록 소수지만 가톨릭 신부와 장로교 목사들 중에 평화운동을 전심전력으로 실천하는 성직자, 신학자들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그룹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실로 나온 학교가 아일랜드 평화 에큐메니컬 대학원, 영어로는 Irish School of Ecumenics and Peace Studies, ISE라고 약칭 부르는 학교입니다. 서로 갈등하는 두 종교 세력의 한 가톨릭 신부와 또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가서는 우리 사회는 망하고 만다. 평화를 위하는 일꾼을 기르자. 그런 의기가 투합하여 평화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정작 평화가 필요한 것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쟁을 종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에 과연 평화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따를 만한 평화사상가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깊어가는 10월 가을날 나는 더블린 산책길에서 함석헌을 떠올렸습니다. 17년 전 대전 시민회관에서 만났던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고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더블린 학교 기숙사에서 그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서양 항구 도시인 더블린의 가을 하늘은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함석헌을 읽으며 대학 시절 처음 읽었을 때는
감지하지 못했던 참으로 깊고 통렬한 깨달음. 우리에게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상가가 있었구나 하는 자긍심과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함석헌을 뜻과 정신으로 만난 첫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함석헌의 평화사상을 연구 주제로 삼아 박사학위 연구 계획서를 영국의 버밍엄 대학 우드브룩 대학원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블린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1999년 3월 영국 버밍엄 퀘이커 대학원 우드브룩에서 함석헌을 만나다. 나는 함석헌이 좋아했던 평화의 종교 퀘이커리즘과 함석헌의 평화사상, 한국의 통일신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우드브룩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영국 중부에 위치한 버밍엄 대학에 소속된 대학원이었습니다. 우드브룩은 영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기숙학교로서 퀘이커리즘 연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퀘이커의 초기 역사에서의 기록물과 자료와 서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 도서관에 앉아 16세기부터 보존되어 온 퀘이커들의 활동 기록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수백 년 되어서 종이가 이제 다 바삭바삭하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의 허락 아래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록물들이 많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그곳에 계셨죠. 함석헌은 기록을 보존하는 퀘이커리즘을 미래의 종교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1963년 겨울학기 1월부터 3월에 학생의 활동 기록물 안에 함석헌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월 13일 함 선생님 생일이죠. 그날 펜으로 쓴 그 학생들의 일기 그 글 밑에 생일 파티 사진에는 젊은 영국인들 속에 하얀 한복을 입은 함석헌이 있었습니다. 그분 연세 63세 때였겠죠. 36년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나는 함석헌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건물과 정원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함석헌이 걸었을 정원과 머물렀을 방, 교실과 식당이 있는 우드브룩에서 나는 6개월을 지내면서 함석헌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드브룩 이거는 이제 아일리시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 제가 조금 전에 아일랜드에서 공부했던 그것인데 옆에 있는 이 비명은 이 학교의 첫 꿈을 꾸고 세웠던 아일리시 카톨릭 프리스트예요. 그 아일리시 카톨릭 신부님 홀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비명인데 여기에 그 아일리시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 앤 피스 스타디스 그 학교의 정신을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로릿 우드 베렛 이건 라틴어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은 made flourish in order to perish. 우리는 사라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 번영한다 하는 그런 뜻깊은 말이 이 IS를 처음 세웠던 사람의 묘비명에 세워 있습니다. 그 제가 다녔던 그 IS는 1997년에서 98년 1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캐톨릭 신학교의 한편 건물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북아일랜드의 청년들, 또 직장인들, 뭐 변호사, 또 아주 젊은 정치인, 그런 평화의 뜻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미국,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하고 그 당시 막 그 개방되고 있었던
이 동유럽 청년들이 이렇게 한 50명 정도 들어와서 공부하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국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어, 이제 지금은 옆에 보이는 사진이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아일랜드에서는 제일 명문 학교죠. 이제 국립 대학이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서울대학 같은 데일 텐데 더블린 시티 센터 안에 이렇게 아주 더블린의 사람들의 가장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그 학교가 이 아일리스 스쿨 오브 에큐메닉스 앤 피스 스터디스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그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조그마한 데서 이렇게 새빵살이 하다가 이런 참 거대한 그 나라의 제일 명문 대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발전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학장이었던 조르딘 스미스라고 하는 그 수녀님인데 수녀님 신학자입니다. 세계 도미니칸 회의 회장도 하고 그런 분이 그때 학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연세대학교에서 최근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이 평화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갔더니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벌써 굉장히 이제 연세가 들고 은퇴하고 그래서 서로 깜짝 놀라서 반가워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야, ISE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요. I'm sad. 왜냐하면은 ISE가 지금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트리니티 칼리지에 흡수됐다.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모든 것이 작은 참 아주 곱고 가치 있고 작으면은 아주 거대 조직들은 계속 흡수해 가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건데 함 선생님도 아마 그런 조르딘 스미스랑 비슷한 생각을 유지하며 살았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우드브룩입니다. 영국 중부 버밍엄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지금 쭉 읽어드렸듯이 이 퀘이커리즘을 공부하는 대학원 과정인데 여기 하얀 건물이 이제 다이닝룸 이렇게 카페테리아죠.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쉬고 대화하고 하는 데고 요 옆에 있는 나무를 가렸지만 거기에 4층짜리 이렇게 아주 작은 캐슬 같은 멋진 집이 있는데 거기는 카드벨이라고 지금 미국 동부와 영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초콜릿 하면은 카드베리 초콜릿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퀘이커 19세기 말에 이 퀘이커 중에 카드벨이라는 퀘이커가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이 코코넛을 발견하고 코코넛으로 처음으로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돈을 벌었어요. 굉장한 돈을 벌고 자기 저택으로 쓰던 데입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정말 강좌를 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데 감동적인. 근데 이 퀘이커들의 초창기부터의 정신은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퀘이커들을 위한 또 평화를 위한 이 세상의 복지를 위한 교육을 위한 이런 데에 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가는 것이 이 퀘이커들의 어떤 정신에 깊은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베리라는 그 초콜릿 거부가 살던 집인데 여기를 자기가 이제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다 설득해서 여기를 퀘이커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후대 사람들이라는 학교로 기부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드브룩 학교가 돼서 영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또 저 같은 저 극동 정말 그쪽에서 보면 극동이죠. 제일 동쪽에 있는 남한의 한 청년도 갔고 1963년에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도 이곳에 가서 한 학기를 먹고 주무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죠. 이 기부 이야기가 참 저도 이번에 학교를 지면서
시민 기부 운동을 하면서 이 기부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이 퀘이커리즘을 공부하는데, 가르치는데, 퀘이커리즘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평화 정신입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그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다들 그냥 인정하면서 되도록 피하든지 아니면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유하든지, 이런 것이 대개 사람들이나 사회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거를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든다, 이런 이상은 그냥 이상일 뿐이지, 그거를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퀘이커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퀘이커들은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뜻과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해서 평화의 이상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퀘이커들의 그 평화 실천 정신인데,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 학교에서 퀘이커리즘을 가릴 때 평화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세계에서 전쟁이, 갈등이,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또 영국도 이 제국주의 전쟁 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화를 많이 가리키는데, 1차 세계대전을 급기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가. 이제 그 후에 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우드부르크에서만 가르치던 퀘이커 평화 정신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평화를 가르치는 그런 대학의 학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 당시 영국 중부에 있는 브래포드 대학이라는, 지금 평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 안에 퀘이커들이 펀드를 기부해서 평화학과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브래포드는 영국 중부의 작은 광산 도시였는데, 광산으로 흥할 때는 굉장히 번성해서 광산학과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과대학, 공과대학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가, 이제 광산이 이렇게 사향기에 들면서 그 영국 그 중부 사회나 이런 데가 어렵게 되고 대학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래포드 대학도 그렇게 아주 사그러지는 그런 학교인데, 이 퀘이커들이 그런 대학을 선택해서 그 속에 평화학과를 두면은 그 모든 경비와 교수들의 월급은 우리가 뒤에서 대겠다. 그러니까 이 브래포드 대학으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래포드 대학이 그때 평화학과를 거기다 설치합니다.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 작은 대학에. 그리고 이 퀘이커 평화 운동가 베테랑들이 거기에 교수로 가고, 아담 커리라는 아주 영국에서도 헐출한 그런 이 평화 운동가면서 학자인데, 그분이 거기에 초기 단과대 학장으로 가서 그 평화학과를 지금의 세계적인 인류적인 대학으로 키우죠. 그 돈을 다 대고 우드부르크에 있었던 평화에 대한 관련 도서를 다 브래퍼드 평화도서관에 다 기부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가 있었을 때가 2002년, 이제 처음 1999년에 우드부르크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제가 우드부르크 가서 마지막 논문을 마칠 때가 이라크 전쟁이 막 붙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들어갈 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클린턴을 따라서 그 이라크를 협조하는 그런 이 정책을 쓰고 있을 때 전 영국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 런던 시내로 나와서 반전 운동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평화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사회에서, 대학 사회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는 두 개 우리가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하나가 영국 하면은 무슨 대학? 옥스퍼드죠. 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죠. 옥스퍼드는 법과
캠브리지는 정치학, 뭐 경제학 이런 쪽을 하는데 옥스퍼드가 그래도 지성인들이 영국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데 아닙니까? 근데 옥스퍼드가 굉장히 영국 시민들한테 질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스퍼드 같은데 평화학을 가르치는 데가 없다니 너희들이 정말 이 지식인으로서 제대로 된 대학이냐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출신들 공부하는 학자들 그 옥스퍼드는 옥스퍼드 마을에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정말 우리 옥스퍼드가 정말 나 잘 살고 나 잘 먹기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요거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지식인만 냈던가 이 평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주 이 시민들의 엄청난 여론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옥스퍼드가 영국의 대표적인 학교라면 평화를 해라. 그래서 이 옥스퍼드가 생각해낸 것이 이 브래포드에 있는 평화대학을 살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브래포드는 저 영국 맨체스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광산 마을에 가서 옥스퍼드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이 학자들이 브래포드의 평화학과를 옥스퍼드로 옮겨주면은 백지수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써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그 평화학과하고 거기 평화 교수들만 오게 해달라. 이런 이제 그 거래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브래포드 사람들이 노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가 망신을 당했다는 그 스토리를 이 우드브룩에 앉아 있으면 그 평화 운동가들이 많이 옵니다. 영국에. 그들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아주 통쾌한 얘기라고 하면서 하던 그 스토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좀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평화가 무슨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되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에서 내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평화는 좀 백지수표로도 살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적인 값어치를 가진 그런 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1999년 9월 미국 펜들힐에서 만난 함석헌. 영국 우드부르크에서 퀘이커리즘을 공부하고 나는 20세기 퀘이커 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미국 퀘이커 평화운동을 연구조사하려는 목적을 갖고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펜들힐로 갔다. 펜들힐은 1931년 세계 1차 전쟁을 경험한 퀘이커들이 보다 적극적인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평화운동가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만든 공동체형 평화학교이다. 펜들힐에 도착한 첫날 나는 퀘이커 모임실, 퀘이커들은 예배당을 미팅룸이라고 부릅니다. 미팅룸. 그래서 모임실에서 갖는다. 그 퀘이커 모임실 벽에 큰 사진으로 걸려있는 함석헌을 만났다. 함 선생님은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아마도 함 선생님이 퀘이커 스승으로 교류했던 20세기 미국의 퀘이커 성자로 불리우는 하워드 브린턴의 강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다. 이때가 1962년 가을입니다. 미국의 퀘이커들이 모이는 펜들힐의 중심 센터인 모임실에 커다란 함석헌의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을 보면은 미국 퀘이커들은 함석헌을 퍽 존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함석헌이 처음 펜들힐에 온 후 37년 후 1999년이니까요. 바로 그 자리에 왔고 그 자리에서 함석헌을 만났다. 함석헌은 그 후로도 2번 더 펜들힐에 와서 머물렀다. 그만큼 함석헌은 펜들힐을 좋아했고 한국에도 펜들힐 같은 곳이 있기를 희망했다.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의 그 정신, 그 모티브, 학교적 모티브에는 펜들힐이
들어 있습니다. 펜드릴 같은 학교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나는 펜드릴에서 1년 3개월 머물면서 퀘이커 운동과 신앙을 공부했다. 그리고 2003년 퀘이커 평화 실천, 퀘이커 피스 테스터머니라고 합니다. 함석헌의 평화 사상, 한국의 통일 신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마쳤다. 평화교회 전통을 이어온 역사적 평화교회인 퀘이커 평화 신앙 전통은 함석헌의 평화 사상의 영적 바탕이 되었고, 함석헌의 평화 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 통일 신학의 연관 관계를 규명한 논문이었다. 한국에는 퀘이커리즘을 소개하고 서구 사회, 특히 퀘이커 학계에는 한국의 함석헌과 한국 평화신학으로서 통일신학을 소개하는 논문이 되었다. 여기가 이제 그 모임실, 퀘이커 모임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장방향으로 둘러 있죠. 퀘이커드, 그리고 요 모임실이 있는 건물이 그 옆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반이라고 불리는 건데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제일 처음에 1931년에 퀘이커 리더들이, 미국 리더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에도 이 평화에 대한 운동과 신념을 가졌던 퀘이커들의 운동이었지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는 거대한 세계사적인 전쟁 앞에서는 그 퀘이커들의 그 소수의 무리로는 그런 거를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이 참 난망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그 젊은 청년들, 퀘이커 청년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평화 운동을 그 현장을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운동이라는 게 사실 1, 2년 한다고 반짝 무슨 결실이 나고 막 결과가 나고 막 무슨 성과가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1년에도 똑같고 2년에도 똑같고 3년에도 똑같고 4년에도 똑같은 게 평화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서 지치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다 이렇게 탈진해서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이런 곤경도 걷고 하면서 이렇게 탈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그냥 세속사회로 들어가서 자기 생활 먹고 사는 그냥 소시민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 퀘이커 지도자들은 굉장히 위기라고 봤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서 3년, 4년 한 그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이 번아웃된 경험이 굉장한 평화운동의 자산인데, 그거를 갈무리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펜드릴입니다. 사실 펜드릴이란 말은 영국의 중부에 있는 그 조지 폭스가 넘어오면서 득도했다는, 그래서 퀘이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인데, 미국 퀘이커들은 그런 이 퀘이커 평화 운동가들의 그 경험과 영적인 그 자산을 좀 마무리 짓고 그들이 다시 거기서 재충전해서 회복해서 다시 현장에 나갈 때 퀘이커 평화 운동은 확장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들이 와서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평화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게 1931년에 펜드릴이 있었고, 그 펜드릴에 30여 년 후에 한국의 함석헌 선생님이 거기 가서 한 학기 머물고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이듬해 영국 우드부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67년, 뭐 70년 몇 번씩 더 가셨습니다. 펜드릴을 좋아하셔서. 이제 그랬던 곳인데, 요 반이 제일 처음에 그 퀘이커들이 그런 학교를 시작했을 때 한 농가하고 농가에 붙어 있는 이 창고를 산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창고를 2층에는 사무실, 아래층에는 예배실을 이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제 요 반 뒤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국제 스튜던트들이 가면은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곳에서 방 하나, 수도원 같이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있는 아주 깔끔하고 정갈한 그런 곳인데, 함 선생님도 거기서 유다에게 하는 그 명문을 쓰시고 그랬죠. 그런 전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변함없이.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있었는데, 이런 학교가 지금 벌써 90주년을 넘어서 100주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갔었을 2000년도에 70주년 행사를 했고, 제가 10년 후에 갔을 때 80주년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함 선생님의 사진이, 제가 처음 도착했던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했는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왜 함 선생님 여기 미국 땅에, 미국 학교에 웬 이렇게 한복을 입은 함 선생님 사진이 있나, 이렇게 굉장히 좀 감동이었죠. 그리고 좀 자랑감도 들었고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건데, 미국 케이커들은 함 선생님을 퍽 존경했습니다. 상당히 그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스토리가, 팬들이래 함 선생 감동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전하기라고. 이 자리에 함 선생님도 앉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함 선생님을 보게 됐죠. 제가 그 뒤에 이 팬들일과 함 선생님과 나의 평화통일운동과 함 선생님 평화통일운동과 국경선 평화가 이어지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함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만난 함석헌은 누구인가, 한 5가지 정도로 제 속에 있는 함석헌을 소개합니다. 첫째, 함석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역사적 실천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 어린 시절부터 3.1운동에 참가하고 또 한국 고난의 역사에 참여하는 실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함 선생님의 역사는 어떤 건가? 그냥 저는 쉽게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 그게 역사고, 또 사회 공동체의 고난의 뜻을 물어본 것, 그게 함 선생님의 역사였다. 둘째, 함 선생님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발길에 차인 삶이라고 고백했다. 셋째, 함 선생은 평생 읽고 생각하고 쓴 작가요 시인이었고 사상가고 교육가였다. 넷째, 함 선생은 구도자였다. 함 선생은 평생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제가 함 선생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났던 함 선생님에 대한 하나 같은 얘기의 공통점, 함 선생님은 외유 내강형의 사람이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겐 엄격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가까운 사람들과 지낼 때 자신은 하기 싫어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은 그럴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팬들에서 같이 지낼 때 함 선생님이 아주 그렇게 따랐던 곽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죠. 종종 함 선생님 가실 때 함 선생님 영어 통역으로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애주가였대 그래요. 선생님 출신인데, 그렇게 함 선생님 얘기를 그 팬들이 저녁마다 하길 좋아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맛있는, 평소에 먹지 못하던 위스키도 나오고 이 포도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옆에 끌고 다니면서 드실 분 안 드실 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무척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 선생님 안 마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도 안 마시는데 이게 자기가 버릇없이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참는데요. 그래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함 선생님한테 물어본데 좀 허락을 받아. 함 선생님 포도주 한 잔 어때요? 그러면 함 선생님이 그럴까? 늘 그랬어요. 야, 안 돼. 너 이렇게 그런 거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럴까? 근데 함 선생님 안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늘 하면서 정말 함 선생님 나 참 좋아. 그 연세가 드셨던 그분이 어린애 같이 늘 함 선생님한테 세배하러 다니고 그랬던 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지낼 때 가까운 사람과 싸우지요. 먼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고집과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중에 또 함석헌을 좋아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함 선생님의 글과 관용 정신을 배우면 좋겠다. 저 자신에게 늘 합니다. 이런 점은 함 선생님을 흉내내고 따라해도 좋은 일일 것이다. 국경선 평화학교 운동. 국경선 평화학의 비전을 보다. 제가 99년에서 2000년도까지 펜드릴에 있다가 이제 논문을 마치고 내가 10년 후에 다시 오마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10년 후에 제가 펜드릴로 갔습니다. 2010년 9월 나는 다시 펜드릴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남은 삶의 길을 구했다. 매일 아침 침묵기도에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아침 침묵 예배 중에 나는 환상을 보았다. 거대한 천막 장벽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앞에 선 나는 둘을 하나로 꿰매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과 바늘로 될 일이 아니었다. 어쩌나 고민하는 중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다. 나는 이 동아줄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천막의 구멍을 뚫고 그 동아줄로 얼기설기 그 두 천막을 잇는다. 침묵 중에 잠시 잠든 사이에 꾼 꿈이었는가. 나는 펜드릴에서 남북 평화 통일의 비전을 얻었다. 그리고 1년 동안 펜들힐에서 국경선 평화학교 실천하는 비전을 얻었다. 철원으로 가라. 2011년 9월 나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서울을 떠나 철원으로 이주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펜들힐에서 아침 침묵 예배 중 나는 함석헌을 만났다. 꿈속의 강의실이었다. 나는 강연자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함 선생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서서 함 선생님을 앞자리로 모시려고 했다. 그때 함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내 뒤에 숨지 마라. 네 이야기를 하라. 침묵 속에 비몽사몽 꿈 같지 않은 생생한 경험이었다. 네 생각을 실천하라. 배웠으면 행동하라는 깨달음이 깊이 들어왔다. 나는 함석헌을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함석헌을 살려고 하지는 못했다. 함석헌을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쳤지만 내 삶과 실천의 이야기로 하지 못했다. 늘 함석헌을 앞세우고 나는 뒤로 숨었다. 내 실천과 생각은 부족했다. 함 선생님을 잘 따르는 것은 함 선생님 말을 반복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당한 민의 한 사람으로 바로 서서 진리의 삶을 불굴의 투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에 함 선생님은 함께했다. 펜들힐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삶의 비전을 얻고 국경선 평화학교 운동을 구상하면서 나에게 함석헌 선생님 확신 있는 가르침의 말씀은 내게 확신과 용기를 더해 주었다. 2011년 9월 펜들힐에서 귀국한 직후 나는 철원으로 들어왔고 국경선 평화학교 운동을 시작했다. 민이 나서야 통일된다. 함 선생님의 평화통일 사상은 한마디로 민의 평화통일이다. 여기서 민은 민중을 의미하며 함 선생은 이념 갈등에 오염되지 않은 민의 어를 CR이라 했다. 함 선생님의 평화통일은 CR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는 평화통일이다. 여기서는 함 선생님의 민의 평화통일 사상으로 표현한다. 그 핵심 사상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민의 각성.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민이 깨어야 한다. 민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은 기성제도와 권력에 의해 교육되고 쇠뇌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의 각성을 위해서는 평화의 종교, 평화의 교육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민의 평화운동.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전쟁이나 흡수통일은 진정한 민의 통일과 거리가 멀다. 민의 본성은 평화이다. 민의 평화운동으로 남북은 통일될 수 있다. 민의 평화운동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민의 참여. 민이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평화통일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민의 마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종교, 평화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경선 평화학교 평화통일운동, DMZ 분단 현장이 교실이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2013년 3월 1일 철원에서 개교했다. 3월 1일 개교한 것은 민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분단은 미완의 독립이며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날까지 3.1 독립운동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 철원은 분단 마을이다. 남북이 분단되었고 철원이 남철원, 북철원으로 분단되었다. DMZ 분단 지역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증언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평화통일운동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얻어 살아난다. 이것이 국경선 평화학교가 이곳 철원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남북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평화통일되려면 이를 위해 일하는 일꾼, 즉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 일제치하, 독립을 위해서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야 했듯이 분단시대를 극복하려면 평화통일운동가가 있어야 한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피스메이커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남북한 피스메이커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론과 사상, 체험, 실천을 골격으로 삼아 형성된다. 남북한 평화, 평화교육, 평화영어, 평화인물 현대사, 함석헌 읽기, 동서양 고전 읽기, DMZ 평화순례, 해외 갈등, 평화 지역 순례. 이게 네. DMZ 평화순례, 해외 갈등, 평화지역순례, 유기농 실습, 평화마을 건설운동 등 다양한 내용을 공부한다. 1년 3학기 과정, 인턴 과정으로 정규 과정이 실행된다. 시민교육과 청소년 교육은 단기 과정으로 실행된다. 분단 현장은 시민과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의 교실이다. DMZ 시민평화순례와 청소년 DMZ 분단 현장 체험 평화통일 교육은 전쟁과 평화의 현장에서 하루 1박 2일,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DMZ 평화순례운동. 국경선 평화학교는 DMZ 시민 평화순례운동을 일으키고자 한다. 민의 각성은 현장 참여에서 일어난다. 한국전쟁 후 분단 70여 년 동안 DMZ 분단 지역은 시민들이 외면해온 곳이다. 그러나 아픈 곳이 중심이다. 비무장지대 현장은 한반도의 갈릴리이다. 민이 이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 민의 평화 본성은 깨어나고 민의 평화통일운동은 활발해진다. 이것이 국경선 평화학교의 시민 DMZ 평화순례운동의 동기요 목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경선 평화학교 피스메이커들은 고성에서 강화까지 500km 평화 누리길을 걸었다. DMZ 시민 평화순례운동은 시민이 분단의 군사화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민의 평화운동이다. 민의 평화운동. 국경선 평화학교는 2019년 4.27 DMZ 민 평화 손잡기 운동을 제안하고 민의 평화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남북 평화와 통일은 정치 지도자만의 일이 아니라 민의 일임을 실천한 것이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분단 지역에서 시민 평화의 노래 부르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은 총성으로, 독일은 라이프치히 성당의 기도 소리로 통일을 이뤘다면 남북 평화 통일은 한국인의 평화의 노래 소리로 이루어 보자. 국경선 평화학교 준공. 그동안 학교 교사를 빌려 쓰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면 금년 6월 6일 준공식을 마치고 4개의 동의 건물로 학교 터전을 마련했다. 일동은 희망의 집, 청소년 평화 배움터, 숙박 40명, 교실과 워크숍룸 5개를 두었습니다. 이동은 지혜와 DMZ 평화 순례자의 집, 도서관, 철원 필하모니 음악감상실, 순례자 숙소. 그 순례자 숙소
7개 중에 하나가 함석헌 기념실로 되어 있습니다. 함석헌 기념을 선생님을 따르는 18분 그리고 함석헌 기념사업회 분들이 이곳 기념실 기금 2천만 원을 만들어서 기부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3동은 생명의 집, 식당과 예술 전시, 컨퍼런스 홀로 되어 있고 4동은 평화 기도의 집, 침묵과 성찰과 기도실. 1만 평화 시민운동으로 세운 평화학교. 평화학교 세우는 일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시민평화운동의 결실로 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적든 크든지 건축에 기부한 1만 명의 이름은 평화의 벽에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분단 시대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역사 교육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가족 3대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족에게는 평화 가문의 이름을 평화 시민의 추대로 정정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교단체, 특히 교회에게는 평화교회 칭호를, 단체에게는 평화단체 칭호를 수여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를 가치 있게 존중하는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함석헌을 따르는 사람들, 기념사업회 이름이 국경선 평화학교를 세운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어서 기쁘다. 공부, 기도, 농사. 국경선 평화학교의 교육정신이요 생활 원칙이다. 함석헌 선생님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CR 교육을 하고자 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곳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분단의 모습이죠. 가운데 새카맣게 되어 있는 곳이 정말 우리의 허리 같은 데인데 70년 동안 양쪽의 군사 세력이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그 분단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DMZ라는 이 분단선으로부터 양쪽이 2km씩 물러나서 4km 떨어진 채로 양쪽 군대 세력이 맞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서로 들어오지 말자. 가까우면 부딪히니까 4km 떨어뜨린 겁니다. 그걸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지뢰가 묻혀 있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아주 헤비 밀리터리 존이죠. 그러니까 DMZ라기보다는 HMZ라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인간이 손이 안 미쳤기 때문에 아주 자연 생태계는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양쪽 경계를 봐야 돼서 밀림이 있으면은 서로 오가는 걸 모르니까 고엽제 같은 걸 많이 뿌리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풀들이나 생명초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원도 지역의 DMZ를 가면은 뭐 그걸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산악이 굉장히 밀림이 살아있는 생태계 보존 지역이 돼서 나중에 저희들의 꿈은 이곳을 아주 생태계 에코 투어리즘이라는 요새 굉장히 아주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지금은 참 비극의 현장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남북한 사람들에게 아주 은총의 선물이 되는 그런 걸로 해보자는 꿈도 키우고 있죠. 넘어가 보세요. 철원은 중간에 있고요. 하나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DMZ 평화 워크샵. 이제 저기가 저희 교실이고요.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바로 지난주 금, 토, 일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아주 인텐시브하게 워크샵을 했던 같이 먹고 자면서 한 주제를 갖고 토론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또 앞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에 그런 사람들이 되는 시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옆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주력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정력을 들이는 거는 또 재정도 쓰고 그러는 거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배우고
그리고 평화 통일의 비전을 가슴에 갖고. 근데 지금까지 온 청소년들이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전혀 이런 줄 몰랐다는 거를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와서 철조망을 보면서 왜 저기를 못 가느냐, 그리고 누가 언제부터 저렇게 했냐,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민족의 비극의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 아이들 가슴속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리라고 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력하는 이 시민이 DMZ 지역으로 와야 된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군사 지역으로만 내비두면은 남북한에는 정치 군사 지도력들이 남북 문제를 좌지하는 70년의 역사를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다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아, 소수의 군부 지도력,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찾아오고, 와서는 아들만 면회하고 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걷고 하는데, 저희들 평화학교 피스메이커 학생들은 6.25 주간에 일주일간 걷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해서 500km인데, 고성에서 강화까지 500km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3등분해서 3년의 주파를 하게 합니다. 10년 동안 저희들이 3번 거기를 돌았죠. 그 결과 이 시민 DMZ 지역 걷기, 평화 걷기 순례 운동은 너무 이거는 추천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센티아고 스페인 많이 가는데 거기 갈 필요 없다. 여기 와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아름답고 모든 경험이 좋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이는 하나의 임진강가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국토. 그런 곳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4.19, 4.27, 2019년 4.27 1주년 때, 그 전에는 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했다면은 1주년 때는 시민들이 하자. 이게 정치 지도자들만 맡겨놓고 시민들이 그냥 텔레비만 앉아 보고 있으니, 이게 70년간 이렇게 반복되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리고 어떤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 엄중한 우리의 운명에 맡긴 이 일을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넘겨놓고 그냥 뒷짐지고 테레비 보고 그냥 한가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함 선생님이 가장 경계하고 그랬던 일을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그때 무조건 외쳤던 겁니다. 이제 작년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화답하자. 정말로 수십만 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들이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누군가가 그 외침을 안 하고 그 소리를 안 질러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행동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바로 지지난주의 일인데, 저기 보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저희 학교에 왔습니다. 그 유엔의 관리가 여기 오면 대개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그 사람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유엔에 가서 남북 관계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저 사람의 리포트로 국제사회는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부정적으로 가지요. 저희들이 저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 민이다, 주민이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 만나달라. 왔습니다. 저 유엔 보고관으로 임무랍니다. 우린 그걸 몰랐죠. 유엔 그 사람들은 관리들만 만나리라 하고선 이미 그냥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실천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천을 하니까 저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서울에 있는 유엔 오피스 관리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을
이 DMZ 현장을 들고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평화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참화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북한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인권도 있지만 먹고 살 권리, 이게 좀 엄청나게 더 중요한 권리가 아니냐. 지금 여기 천원 농민들은 쌀을 갖다 주고 싶어 한다. 우린 여기 쌀이 남아돈다. 왜 우리가 못 주냐. 유엔에서 못 가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페루의 여자 대학인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러다 나 유엔에서 돈 받는 거 없다. 이거 한다. 나는 인디펜던트하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는 난 미국 입김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들이 아주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거를 유엔에 자기가 얘기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이 사실은 힘이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보다 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잡고 갑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는데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야,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무섭지 않게 이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귀찮고 그러니까 자꾸들 뒤로 빼는데 좀 즐거우면서도 쉬우면서도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시민 마음에 맞는 그게 이제 우리가 노래 부르자. 평화의 노래를 집에서도 부르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분단 지역 와서 북녘땅을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한번 부르자 하는 운동을 1만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 운동을 우리 학교를 준곡식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이 북녘땅이 바라보는 우리가 이름을 짓기는 그냥 평화의 언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조그마한 언덕인데 거기를 우리가 이름을 짓고 거기에 다 걸어와서 노란 우산을 쓰고 하고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저희들은 이제는 이 운동이 좀 노래방 가서 또 노래를 부르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평화를 위한 노래를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DMZ 접경마을에서 모이자 그 운동을 지금 추동해 가고 있는데 함석헌 기념사업회도 이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게 학교 전경입니다. 저희 학교인데 이렇게 건물이 이게 1동 건물입니다. 여기가 희망의 집입니다. 희망의 집. 이게 희망의 집입니다. 요 원래 건물은 식품회사 건물이었던 거를 리모델링 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건데 만드는 이 일을 하게 된 아주 첫 번째 동기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 교육감이나 학교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잠잘 때 와서 자기들의 경험을 와서 같이 나눌 때 이런 데가 철원이나 이런 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돈은 없지만 하여튼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옥상에서는 이제 별도 보고 아이들이 저녁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고 요 2층에 40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층에 교실을 두고 아이들이 이제 현장을 쭉 돌고 오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 찍은 걸 가지고 나누고 서로 상의하고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제2동 여기는 밑에는 도서관과 음악감상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혜 2층은 이 평화 순례자들이 고성에서 강화까지 이렇게 걸을 때 이 철원이 중간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아마 고성에서 쭉 걸으면 아마 한 10일 정도 걸어올 겁니다. 그럼 지치고 그러면은 이 순례자의 방에 가서 쉬고 묵고 이제 그런 용으로 진 아주 목적 있는 집입니다. 요 계단 밑에 요 방이 함석헌실입니다. 트윈룸으로 지금 이제 싱글룸, 싱글 베드가 3개, 가정용 온돌방이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생명의 집으로 져가지고 이제 여기는 컨퍼런스도
큰 컨퍼런스 한 100명 정도 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식당으로도 쓰고, 또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예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다목적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축한 평화 기도 예측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오지만 주로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또 회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게 마을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한 여기서부터가 민통선이 거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안마을, 민북마을이라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드나들기가 통제를 받았었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에 이 민통선이 선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자유지역 마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 마을, 여기에 자그마한 감리교회도 있지만 요 마을 요 뒤편이 예전 1000년 전에 왕건 장군의 사택이 있는 그 마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곳을 고려의 발생지라, 코리아의 발생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세운 나라가 고려잖아요. 고려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뭐라고 해요, 영어로? 한국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코리아라고 하죠. 북한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국. 북한은 조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써요. 근데 저기도 뭐라고 해요? DPRK, 여기는 ROK 이렇게 씁니다. 둘 다 코리아라고 해요. 근데 코리아는 사실 고려를 코리아라고 합니다. 고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얘기할 때도 앞으로 통일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하자. 고려공화국이라는 말, 북한이 말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고려의 코리아의 발생지 아니냐 해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야경. 인데 아까 마을도 이쁘지만 이 야경이 참 이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옥상에서 청소년들은 이 옥상, 어른들은 저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별이 아주 참 잘 보이죠.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1만 시민 평화 운동을 하는 저희들의 목적을 담은 글입니다. 일제하 만국기에는 독립운동 학교가 있었다면 남북한 분단 시대에는 국경선 평화가 있었다는 역사를 후대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만인 시민운동으로 또 이 학교도 졌다. 이거는 어디 재벌이 돈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부가 돈 줘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또 돈 내서 한 거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 제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고생해서 하냐? 국민은행 찾아가서 1억씩 받지. 그렇게 함 선생님이 하겠어요? 힘들어도 네가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뻔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일천 평화 가문 운동으로 1만 평화 시민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평화 가문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얻은 개념이에요. 어떤 분들이 대개 여기에 기금을 냈냐면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그래도 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시면서 우리 자식들 이름으로도 내가 낸다. 내 이름은 내지 말고 우리 자식 이름으로 올린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할아버지의 저 숭고한 이 민족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이 자식과 그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 가문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3대가 기부를 하면은 그 분 가문의 이름 전체를 다 넣자. 그러면 지금 손주가 10살짜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 와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형제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볼 때 그 친구가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남북 평화 통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감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독립운동 가문을 우리 사회가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픈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가문이 일제시대 때는 있었다. 지금은 평화통일 가문, 평화 가문이 필요한 때다 해서 현재 한 100가문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100명이 자녀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가문으로 올리자. 아니,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준공식에 평화가문입니다. 이 평화가문, 이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 정인조 선생님은 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저렇게 데리고 와서. 다들 단상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평화통일 얘기가 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지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6학년, 7학년, 8학년들에는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꼬마를,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고 우리 이 시민의, 그럼 누가 주냐? 정부가 주냐? 그런 거냐? 아니다. 정부가 주는 거는, 국가가 주는 거는 뭐 그거는 필요 없다. 우리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한완상 선생님이라고 3.1운동 기념사업 100주년 운동의 위원장을, 국가와 시민 공동위원장을 하셨던 한완상 선생님이 이 시민 평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주셔서 평화가문을 증정합니다. 한완상 선생님이 함 선생님 계실 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언론은 함석헌뿐이 없다.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죠. 그런 분인데 이 평화가문 수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달랬더니 이분이 몇 번을 고사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그런 자격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 있으니 아주 이렇게 맡아주셨고, 이 운동이 저희들이 계속 해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다음. 네.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녀님들이 하는데, 여기가 소이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원에 오시면은 이 산을 꼭 올라가 보세요. 한 15분, 20분이면 올라가는 작은 언덕 같은 산인데, 올라가 보면은 이게 남녘 민통선 안의 들판, 여기가 DMZ, 여기가 평강고원입니다. 북녘 땅입니다. 여기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광활한 전광이 보이는 아주 곳입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런 곳인데, 이 수녀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오면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유기농사를 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농사하는 그 정신을 국경선 평화학교 하는데, 이거는 꼭 함 선생님이 원하셨던 민이 깨어나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식만 갖고도 안 되고. 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경선 평화교회 가서 아까 노라우산 들고 평화동산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기 운동에도 참여했고, 또 DMZ 평화순례 걷기도 같이 참여했고, 또 지난 주말에 2박 3일로 DMZ 평화 워크숍에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함석헌 선생님 평화 사상을 가장 필요한 곳에서 DMZ 근처에서 이렇게 실천 운동가로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정지석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까 500km 순례길 이야기가 저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집이 파주라서 이제 고성에서 강화까지의 끝단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 부부가
그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햇빛 많이 보고 자연공간 많이 보라는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난데없이 40일 동안 산티아고에 갔다 왔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 호전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산티아고 못지않은 순례 코스다 이러셔서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산티아고는 그냥 가본 적은 없지만 공부해본 바에 따르면 중간에 알베르게들이 많고 순례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 DMZ 순례 코스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배낭 메고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종교 시설들이 못해도 10km 이내에 전부 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 코스 구간마다 종교 시설들이 좀 연대해서 순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뭐 가능하다면 뭐 밥 해주거나 이런 걸로 좀 약간의 수익 사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죠. 비슷한 얘기시면은 같이 우리 임명건 선생님.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에게 직접 친히 늘 가까이 하시면서 또 그 뜻을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스피커 관련된 펜들힐 등등 이야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연결해서, 함석헌 선생님 평화상 후보가 되도록 케이크 그룹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아마 뒷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 에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앞으로 이 남북 분단 문제 가지고 지난 뭐 트럼프가 그걸 받느니 맞느니 뭐 그런 상황을 뭐 이야기까지 어줍지 않게 올라가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정말 분단된 우리 조국 땅에서 노벨 평화상이 받아질 수 있는 역할까지 우리 정지석 박사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케이크와 노벨 평화상 그 함석헌 선생 후보 뒷얘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황 목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미국에 있는 퀘이커에서 후보로 2번을 추천했다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특별한 친구가 있네요. 예. 이변에서 네. 이면사. 그는 우선 이렇게 DMZ 평화순례운동, 시민 평화순례운동 꼭 시민을 넣습니다. 그거는 좀 목적이 있어요. 여기가 시민들이 전방 지역을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철원 지역이나 연천 전방 지역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줍니다. 자꾸 자식들 밖에 나가 살라고 자꾸 그러고. 그만큼 거기가 낙후되고 소외되고 저발전된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10여 년 살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길 다시 와야 된다, 시민들.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사 지역화 됐어요. 이쪽은. 그리고 거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높이 있는 3층인가 4층부터는 군수 허락이 아니에요. 사단장 허락이 있어야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다 군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영향이 어떤 거겠어요? 축소판이죠. 북녘은 뭐 전 국토의 요새와 뭐 이런 거를 자랑처럼 하지만 사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주민들의 삶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게 억지로 안 되니까 이 순례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요새 청소년들의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간 그 집에서만 있는 아이들이 몇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여기를 걸으면은 정말 나아질 것 같아요. 이 자연이 주는 이 생기라고 하나요? 생명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6월 25일 주간에 뜨거운 날을 하루 종일 걸어도 몸은 좀 피곤하죠. 근데 저녁이 되면 막 그냥 막 노래들을 막 두세 시간씩 같이 부르고 그래요. 이게 몸에 생명력이 쌓인 거지. 이명권 선생님 그런 건 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저희들이 하니까 이거 너무 좋다. 이거를 우리만 하지 말자. 알리자. 초대하자. 그랬는데 길은 잘 닦여 있습니다. 길은. 이렇게 걷는 길이. 특히 경기도 길. 강원도는 아직도 조금 산악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잠자는 건데 저희들은 마을회관 이런 데를 잡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지금 말씀대로 이런 순례자들, 그냥 여행자들, 걷기 운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화를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들. 그런 거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부겸이라는 행정안보 장관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가까운 사람이라 그 얘기를 했더니 김부겸이라는 행자부 장관이 그거 굿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문재인 그 안에 수석 비서관 내각 회의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한번 우리가 DMZ 이런 데 북녘이랑 지금 사이도 안 좋은데 좀 시민들 쉘터를 두고 거기가 너무 군사화되지 않고 시민들이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집이라도 줘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150여 원을 행자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김포, 파주, 연천, 그 다음에 저쪽에 백령도가 있는 고군산열도, 그리고 이쪽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하나씩만 내자. 10개에. 그래서 150억을 해서 그 집들을 와서 그런 분들이 와서 쉽게 쉬고 밥도 해먹고 하는 데를 하기로 했는데 그 행자부 있는 과장도 불러다가 이거 해라 했는데 하다가 이분이 그만뒀어요, 장관을.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 프로그램. 그러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를 하면서 저거를 목적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못하면 우리 민이 한다. 민부터 한다. 우리 5개를 그래서 마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문이 빠르잖아요. 야, 거기 가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올 거다. 그럼 정부가 투자를 하죠. 저희 사람들이 막 와서 자니까. 그러니까 연천에도 연천군이 세울 거고, 세월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를 세운 겁니다. 함석헌 기념사업회가 저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평화 투자. 그렇게가 되겠죠. 네. 됩니다. 네. 멀지 않아요, 뭐든지. 그리고 그 함 선생님 노벨 평화상 타는 거는 저도 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려면은 노벨 평화상을 벌써 수상했던 사람이든지 단체가 추천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퀘이커 AFSC라고 하는 거기하고 영국의 퀘이커 평화위원 2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퀘이커로 1948년.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AFSC의 아주 유명한 그 리더가 있어요. 평화운동가 퀘이커의 미국의 저명한 리더인데 그분이 제가 쓴 글을 봤더니 이
함석헌 선생님은 퀘이커 소사이어티, 소위 말하는 미국 퀘이커 이쪽에서는 너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또 이렇게 모습이 이 하얀 두루마리에 하얀 수염을 달고 하얀 분이 이렇게 오니까 그 모습부터가 그래서 눈에 띄고 이제 그분 함 선생님이 영어는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말 표현이 조금 서투르셨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도 말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뭘 얘기하려는 거는 사람들 알잖아요. 함 선생님이 영어 말은 좀 서툴러도 듣는 사람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영감을. 저 안에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함 선생님이 팬들이를 불살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Set on fire 팬들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팬들이를 불살라라니 그게 이 퀘이커 지도자들 거기에서 팬들의 미래가 자꾸 제도화돼 가는 거예요. 팬들이 처음에 살았던 그 영적 운동이 자꾸 죽고 기념사업회도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그럴 때 맞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이 이러려면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거는 성령, 영적 운동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런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인 퀘이커 그 교수가 함 선생님 스토리를 팬들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로 쓰더라고요. 코리안 퀘이커 함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팬들이 제도화돼가고 이제는 세상의 기관이 되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평가하는데 그런 것처럼 함 선생님이 퀘이커 안에서는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명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서퍼링 퀸인가 그걸 영어로 급히 번역을 하죠. 그분이 함 선생님을 세계 영어권 세계에 알리려. 이제 그런데 아마 그런 점에서 함 선생님이 알려진 좀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번 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방해가 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국에 있는 김성수 박사가 또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충분한 대답은 못했으면. 네, 저도 DN제 걷기 대회를 뭐 몇 개 단체에 1년에 서너 번은 하고 있고, 제가 현재도 평화통일 기원 한반도 횡단 프로그램으로 지금 CR 순례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진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다른 데서 소식이 저한테 계속 전해오거든요. 지금도 현재 강화도에서 철원까지 오는 걷기대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숙박을 모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각 지자체 군 시군마다 최소한 한두 개 이상 있어가지고 그걸 세금을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다른 숙박업소보다 지금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야지만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걸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숙박업소마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점 같이 생필품도 지원하고 최소한 그게 없더라면 자판기 시설까지라도 충분히 보충 확충돼 있고 그런 생활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완성되면 지금의 평화순례하는 인구보다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기에 지원책이 나와야만 요거는 국민 건강상 뭐 정서상 또 남북 통일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기대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민원 제기할 거는 민원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두 명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정지석 박사님이 이제 평화통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또 해오셨는데 그냥 제가 하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나 했더니 굉장히 강경 모드로 가면서 이제 한미 동맹과 한중일 군사 협력 강화 쪽으로 하면서 또 불행하게 또 타이밍이 소위 말해서 신냉전이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간에 굉장히 사이가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도 어젠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중단을 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야말로 자기네와 거의 역사적으로 같이 하는 땅인데 그 땅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자기네 목에다가 비수가 겨냥되는 그런 걸 볼 수 없다, 방관할 수 없다는 그런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참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경쟁도 굉장히 대립이랄까요? 굉장히 격화돼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겠다 그래갖고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긴장이 격화되면서 자연적으로 김정은이 또 푸틴을 며칠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푸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간에 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미국, 한국, 일본과 본의 아니게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 한맹 전선이 양쪽에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한반도 정세가 참 어렵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경색된 시점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운동은 어떻게 아마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열의를 갖다가 제대로 달성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북경선 평화학교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의 역할 어떻게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의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경선평화학교가 건축을 시작한 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입니다. 그리고 준공한 게 이제 금년 6월 6일 했죠. 작년 1월 1일 시작했지만 8월 15일 날 이제 착공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통령의 정책은 새로 된 그래서 또 몇 사람들은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평화학교를 진다는데 또 시민들의 기금으로 진다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씩이라 먹었는데 되겠느냐 1만 명 되겠느냐 다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도 윤석열보다 더 험악한 사람이 있었던 시대도 살았던 우리 민의 저력이 아주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그죠? 신문 방송 이렇게 몇 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문제지.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그것도 함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함 선생님이 민의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렸죠. 권력을 잡든지 정권을 잡아야지 뭐를 해내지. 그 민이 무지랭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들 함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 선생님은 그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힘은 민이더라고요. 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민, 내가 이만큼 생각했던 민의 그 가슴 속에는 함 선생님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민들이 수없이 있더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지 말아라. 민을 봐라. 함 선생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진리고 진실입니다. 민은 살아있고, 뭐, 웬만한 거에 끄떡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뭐 그런 이 정파적 정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고 늘 보고, 예전 문재인 정부가 하던 때보다는 좀 마을이 험악해지고 탱크가 더 많이 돌아다니고 막 군사 훈련이 더 심해지고 이러는 거는 변화는 확실히 느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우리 민의 힘, 그리고 평화 통일이 진리의 길이라면 반드시 된다. 이 희망을 갖는 그 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하고 하는 것. 작은 사례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가 좀 빚은 있습니다. 아직도 건축비가 다 안 되는 빚은 있지만 상당 부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만 명을 향해서 갑니다. 그거는 믿고 가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의 작은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윤석열과 이 국제 관계도 명확한 분석력을 갖고 깨어서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그 민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근거에 두고 우리가 모든 활동과 지식 활동과 우리 실천 활동도 하면은 우리가 기쁘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주민이나 현장에서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석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